장마권에 든다고요? 그렇습니다. 전국이 장마권에 들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80mm가 넘는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으로 북상하는 오늘 밤부터 경기와 강원 내륙에 최고 80mm, 그 밖의 지방에는 최고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집중호우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집중호우 또 피해가 그만큼 클 수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뭐 내일 밤부터는 전국 곳곳에 더 강력한 호우구름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아직 정확한 강수량이 나온 건 아닌데 장마 첫날 밤보다 더 강하고 많은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피해 예방에 각별히 또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 귀국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 귀국을 했죠. 취임한 지 12일 만에 이루어진 첫 해외 방문이자 네. 다자 외교 대비전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기치로 들고 나선 이 대통령의 첫 정상 외교전은 상당히 분주했어요. 이 대통령은 캐나다 현지에서 보낸 그 이틀 동안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모두 9개 나라 정상을 만나서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유엔 수장과도 회동을 했습니다. 네. 도착 첫날에는 캘거리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호주 정상과 잇따라 회담을 했고요. 둘째 날은 G7 회의장이 있는 케네네스키스에서 7건의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특히 이번 일정 중에 뭐 하이라이트라고 한다면 한일 정상회담이었을 것 같아요. 예. 이시바 총리와 한일 협력 심화 및 셔틀 외교 복원, 한미일 공조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에 뜻을 모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의 성과로 가장 먼저 국제사회에 한국의 민주주의 및 정상 외교가 복원됐음을 알린 점을 꼽았습니다. 네. 모든 양자회담에서 예외 없이 무역, 투자, 통상, 공급망, 에너지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은 여전히 아쉬운 대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 달 상호관세 유예 만료를 앞두고 우리 입장을 좀 피력하면서 협상의 물꼬를 트려고 했는데 다음을 기약을 하게 된 네. 거고요. 대통령실이 이른 시일 안에 한미 회담을 재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오늘 24일에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이 참석할지에 또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을 하면서요. 잠시 멈춰있던 내각 인선도 속도를 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보름째를 맞았잖아요. 네. 이르면 이번 주 내에라도 일부 장차관 지명 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그 국민추천제 접수도 지난 16일이었나요? 예. 16일에 마감이 된 만큼 추천 사유 등을 분석하는 작업이 좀 진행이 될 것으로 그래요? 보이고 그런 예. 그 어떤 추천 인사가 들어왔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말씀드린 것처럼 조만간 나토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을 또 검토하고 있는 만큼 다시 국내를 비우기 전에 주요 인선을 서두르지 않겠냐 하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떤 인물들이 한마평에 오르고 있습니까? 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과 이호승 전 정책실장, 이혁원 전 기재부 1차관, 또 민주당 김태년 의원 등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예. 행안부 장관으로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비서실장을 맡았던 이해식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거론이 돼 왔죠. 또 법무부 장관직에는 비법조인 출신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오르내리고 있고요. 또 검찰 출신인 민주당 박균택, 이건태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거론되는 등 주요 장관 자리에 다양한 인물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론의 추이도 좀 살피면서 인선의 내용과 속도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인사청문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증인 참고인 채택 가지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인사청문 특위는 첫 전체 회의를 열고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논의를 했는데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네. 24일과 25일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실시 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안은 채택이 됐는데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하지 못한 겁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은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 가운데
가운데 한 명인 강모 씨 등 관련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 소명이 미흡할 경우에 전 배우자도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 유학자금 출처 논란 등과 관련해서 가족 및 관계자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추가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라고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고요. 송원석 원내대표도 민주당에서 야당일 때 어떤 잣대로 공격을 했는지 반추해봐라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수적 열세로 국회 표결을 막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여론전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면서 김 후보자의 명예를 짓밟고 있다고 방어에 나섰습니다. 네.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를 이재명 정부 발목 잡기용 맹목적 정치 공세라고 규정을 했고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증인을 모두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비삼경 관련 질의를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외 김문수 전 후보 등을 소환하자고 맞선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인사청문 특위가 어제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는 회의 중에도 계속 증인 참고인 명단을 두고 설전을 벌였고요. 예. 입장차를 보이면서 정회한 뒤에 끝내 속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지금 민주당도 역공에 나섰는데 김 후보자 의혹을 강하게 제기해온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향해서 본인 재산 증식 과정을 해명하라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김민석 후보자 그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공격수 역할을 자처하고 있잖아요. 예. 민주당이 일제히 주 의원에 대한 역공에 나선 겁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주 의원의 재산은 70억 원에 달한다. 네.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검사 생활을 해왔고 아버지는 공안부장인데 어떻게 이런 재산을 형성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주 의원 아들은 7억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라면서 이제 갓 20살이 넘은 청년이 무슨 수로 억소리 나는 현금을 저축한 건지 밝혀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강득구 의원도 주진우 의원의 재산 증식이야말로 의혹 덩어리라면서 70억 재산 형성 과정에 의문의 목소리를 냈고요. 또 주 의원 아들이 보유한 재산도 언급을 하면서 조부가 손자에게 세대 생략 증여를 하면 일반 세율보다 30%가 가산된다라면서 증여세를 납부하고도 7억 4천만 원이 남으려면 실제 증여받은 금액은 10억이 넘어야 하고 증여세만 3억 원 넘게 납부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증여받은 손자가 아닌 조부가 대납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납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면서 조부 찬스를 누린 아들의 증여세 납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나쁜 애 공개한대요? 그러니까 주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예. 아들 재산은 전액 고령인 조부가 증여한 걸로 증여세를 완납을 했고 영수증도 모두 갖고 있다. 예. 전액 저축이라면서 무엇을 근거로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형사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여야의 공방전이 특위위원 사이의 법적 다툼으로까지 좀 번져가는 모습인데 예. 이 때문에 또 후보자 자질 검증이라는 인사청문회 본래 취지가 좀 퇴색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수사 관련입니다. 김건희 네. 여사가 시세 조장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 녹취록 확보했죠. 그렇습니다. 예.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지난달 김 여사의 미래에셋 계좌를 특정해서 주문 녹음 파일과 주문표까지 새롭게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서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네. 최근 김 여사에게 소환 조사도 통보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지난 4월 재수사 결정 한 달여 만에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시세 조종이 의심이 된다면 꼭 김 여사 계좌가 아니라도 들여다보는 게 주가 조작 수사의 당연한 절차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수사를 한 만큼 기존 수사팀이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을 상정하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예. 기존 수사팀은 무혐의를 발표하기 전에 서울중앙지검 차장과 부장이 참여하는 회의까지 열었거든요. 예. 수사 결과를 검증하는 차원이었는데 재수사나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검찰 전체를 흔드는 파장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슈 인터뷰 시간에 주식시장 또 부동산 시장도 전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커버스토리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쉽고 빠른 행사 준비는 잔치꾼. 원스톱 행사 서비스 행사 준비는 잔치꾼. 아하! 잔치꾼으로 행사 준비 끝. 쉽고 빠른 행사 준비는 잔치꾼. 원스톱 행사 서비스 행사 준비는 잔치꾼. 행사 준비할 땐 잔치꾼. 요즘 일은 어때? 공연이 안 잡혀서 이래저래 힘들지 뭐. 예술인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아, 예술인한테 무슨 고용보험이 있어. 어? 우리처럼 수입이 불안정한 예술인한테 꼭 필요한 보험인데? 한번 찾아봐. 예술인 고용보험? 오, 구직급여, 출산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네? 그렇다니까.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 동안엔 과태료도 면제된대.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 예술인 고용보험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함께해요 예술인 고용보험.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안녕하세요. 배우 정영주입니다. 가정과 학업의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요. 위기 청소년의 3명 중 1명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절망을 느꼈고 부정적 상황에 주저앉아 자살을 시도했던 아이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위기의 아이들이 혼자 버티다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부지런히 발견하고 안아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청소년 여러분께 이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지난해 제가 출연했던 드라마 선재 없고 튀어에서 선재가 했던 그 말이에요.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 오늘은 살아봐요. 살아보니 괜찮네 라고 할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7월은 바로 산업안전보건의 달. 산업안전 신기술 등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안전한 현장과 일터를 조성하는 산업안전보건의 달은 7월 첫째 주 월요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박람회 등 전문 세미나 중앙 행사, 7월 14일 후 전국 각지 행사로 한 달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의 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보이스피싱 예방